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오늘은 구강의 소화와 관련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위의 소화 기능과 위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인 위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식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소화 흡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은 소장입니다. 위의 역할은 소장의 소화 능력을 넘지 않는 만큼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서서히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소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위는 위 내용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음식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는 1차적인 단백질 소화를 위해 염산과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것은 소화에 있어서 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단백질보다 더 많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산은 위에 들어오는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강력한 살균제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위는 혼합작용을 통해서 섭취한 음식물을 분쇄하고 끈적한 액성 혼합체로 만들기 위해 위산과 섞이게 합니다. 이것을 미집이라고 하는데 위 내용물은 미집으로 변해야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의 기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저장 능력과 위액의 분비량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위의 용량은 약 50ml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약 1리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상태에서는 위의 확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슬플 때 식사량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또한 염산과 효소로 이루어진 위액의 분비가 감소한 때도 소화력이 약해져 식사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탈수는 인체를 긴장시키고 위액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탈수 시에는 위의 소화 기능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체내 소금 부족은 수분의 양을 감소시키고 위산의 생성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위의 소화 작용을 높이고 식사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최대한 짜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소화가 방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금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위에 흔히 발병하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위염입니다. 심하면 위궤양이나 위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염을 고치기 위해서는 위염의 증상보다는 위염이 생기는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 점막의 백세포라는 곳에서 염산을 분비합니다. 이 염산은 단백질의 1차적인 소화와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위산은 위 점막에 존재하는 세포벽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점막의 점액세포에서는 위산을 방어할 수 있는 점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만약 위산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위 점액의 분비량이 감소하면 그 균형이 깨어져 위벽이 손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염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위산의 분비가 증가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경미한 탈수가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긴장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탈수를 극복하기 위해 분비되는 히스타민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히스타민은 탈수 시에도 물질의 이동을 증가시켜 조직세포의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 히스타민이 위에 작용할 때 위산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위산의 원료가 되는 소금과 물이 부족해도
위산의 분비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위산의 분비가 자꾸 증가하는 환경이 지속되면 위벽은 위산의 자극에 의해 조금씩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 위염과 유궤양 같은 위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산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위염은 위의 소화작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위염에 따라 속이 쓰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게 되면 위염을 치료하는 처방을 받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방되는 약이 항히스타민제나 수소이온의 이동을 차단하는 PPI라는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이렇게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위염 환자에게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위산이 증가해 생긴 위염은 위산 억제제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위염은 위산의 분비가 감소할 때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항히스타민제나 PPI와 같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면 위염은 잘 치료되지 않으면서 소화장애가 더 심해집니다. 위산의 분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따라서 자신의 위산 분비가 과다인지 가소인지를 아는 방법 중 하나가 위염을 치료할 때 소화장애가 심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염의 치료 효과는 별로 없고 소화장애가 더 심해진다면 위산의 분비가 매우 감소한 사람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산의 분비가 적은데도 위염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산의 분비량보다 위산이 위에 작용하는 시간과 위 점액의 분비량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위산의 분비량이 적어도 위 점막에 대한 위산의 자극 시간이 길어지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산의 자극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위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췌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이자액의 감소와 관련됩니다. 특히 위산을 중화할 때 필요한 중탄산 나트륨의 부족이 그 근본 이유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자액 감소는 십이지장의 중탄산 나트륨과 소화효소의 결핍을 초래하여 소장의 소화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때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존재하는 유문 관략근은 강하게 수축하여 위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 위산을 중화할 수 있는 중탄산 나트륨이 십이지장에 부족하거나 없다면 소장과 대장은 위산에 의한 화학적 손상을 입어서 소화와 흡수를 크게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 이자액의 분비가 감소하면 위 내용물이 위에 더 오랫동안 남게 되고 이에 따라 위산에 의한 위 점막의 자극 시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췌장에서 생성되는 중탄산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것은 체내의 염화 나트륨과 수분의 보유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위산 가소에 의한 위염은 탈수가 훨씬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탈수가 심한 경우는 히스타민의 분비가 증가하더라도 위산의 생성을 증가시키기가 힘듭니다. 탈수는 물보다 소금 부족이 더 큰 원인이기 때문에 소금과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위산의 생성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산은 소금 속에 있는 염소와 물에서 유래한 수소이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위 점막을 보호하는 위 점액을 생성할 때도 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점액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중탄산 나트륨이 주요 구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탄산염은 위 점막의 점액층을 pH 7 정도로 유지하여
pH 2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탈수가 심해 위점액의 생성도 크게 방해받는다면 적은 양의 유산에 의해서도 위점막층이 손상받고 위염이나 유궤양과 같은 위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췌장에서 분비되는 중탄산 나트륨이 부족하여 위 내용물이 위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래 머물 경우 그 자극 시간이 길어진 만큼 유벽의 손상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위 질환은 위보다는 췌장의 기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결국 자신의 병은 스스로 잘 알고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염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부족한 것도 위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담즙 분비량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 내용물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섭취한 지방에 비해 담즙이 적은 경우 지방의 소화가 방해받기 때문에 이때도 유문간략근이 수축하여 위 내용물을 십이장으로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박사가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 지방 섭취를 많이 하기를 권장하지만 지방이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소화될 정도의 양만 먹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고 위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종류를 바꿉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기가 소화가 잘 안되고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류를 제한하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립니다. 그런데 위는 채소와 과일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만약 소화장애와 위염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채소와 과일을 더 먹게 되면 소화장애와 위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위에서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이고 이에 따라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염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염의 원인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염의 첫 번째 원인은 소금 섭취 부족입니다. 지금과 같이 음식을 점점 더 싱겁게 섭취하고 소금 섭취량이 감소한다면 위염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소화장애가 있는 위염 환자들은 반드시 소금 섭취를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점막이 손상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금 섭취를 갑자기 많이 늘리게 되면 위점막이 소금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아주 천천히 늘리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통증을 견딜 수 있다면 조금 더 섭취하는 것도 문제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위염의 두 번째 원인은 채소와 과일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부식입니다. 부식은 주식에 비해서 많이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채소와 과일은 주식이 되는 곡물과 육류를 보조할 정도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육류를 적당히 먹고 반찬을 최대한 짜게 요리하게 되면 채소의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일은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섭취량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과일은 식후에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배부르기 때문에 많은 과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분 함유량이 많고 이뇨 효과가 강한 과일을 먹을 때는 소금을 약간 찍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과일에 소금을 찍어 먹게 되면 맛이 좋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간을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일에 소금을 찍어 먹을 때도 적정한 양을 찍어 먹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정도를 찾아내면 됩니다. 위염의 셋째 원인은 체내 수분을 고갈시키는 이뇨 성분이 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대표적인 이뇨제가 술, 커피, 탄산음료, 차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뇨제가 물입니다. 세상에서 소화가 가장 되지 않는 물질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위염이 있는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물은 또한 강력한 이뇨제로 작용합니다. 몸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의도적으로 마시게 되면 체내 염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이뇨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과정 중에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트륨이 빠져나간 만큼 물의 배출이 더 증가해야 합니다. 물을 더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에는 물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뇨를 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알코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량이 많고 음주를 자주 하게 되면 체내 수분이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위염에 쉽게 걸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커피도 대표적인 이뇨제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나트륨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여 이뇨 효과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싱겁게 먹는 나라도 드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커피 전문점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커피를 마시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위험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탄산음료와 차도 대표적인 이뇨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물 대신에 이러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염의 가장 큰 원인은 감정과 관련됩니다. 분노나 근심걱정,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인 동요는 위산의 분비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동요는 탈수를 증가시켜 위점액의 분비를 감소하게 됩니다. 위산의 분비는 증가했고 위점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위벽은 손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발병한 위염이라면 감정을 잘 추스려야지만 고쳐질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어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는 그 원인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약을 줍니다. 하지만 부부싸움 때문에 생긴 위염이라면 부부가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그것은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인간은 약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염의 생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서 식습관의 문제는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긴 식습관조차도 요즘에는 신념에 따라 먹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는 정말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척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몸이 힘들다면 그들을 내쳐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의 소화 기능과 위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박사의 주장은 의사들의 주장과 매우 반대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시청하게 되면 물박사의 주장이 얼마나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위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도 물박사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